안녕하세요, 여러분. 재테크하는 월급쟁이입니다. 월 1,000만 원 버는 25살 청년 사업가, 경제적 자유 도전기. 재테크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이 열심히 생활하는 영상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선정해서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면서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다 무료이고 대가가 없습니다. 선정 기준은 장사 및 개인 사업 또는 회사 생활하면서 실패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현재는 성공하고 있으나 자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구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함께 소통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점 문의는 아래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지메일이었는데요. 지메일이 지금 15기가가 다 차서 사연자분들이 동영상을 하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다음 메일로 바꿨습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주어지며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연자들 중에서요, 영상을 좀 많이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그 메일을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청년들, 사회초년생들 등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 중에서 한 분 간절함과 열정 있는 분을 좀 설정을 했습니다. 설정을 했고 그분은 월 1,000만 원 버는 청년 사업가입니다. 지금 25살인데요.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업가이고 이분은 23살에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서 25살인 현재는 전자제품 스마트 스토어, 쿠몽 산세페이지 디자인 회사, 8만 팔로워, 감성 BME,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운영 등을 하고 있고 숙소 전문 마케팅 대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금 일을 하면서 젊은데 자산을 지금 많이는 못 모았지만 그래도 순자산이 5천에서 6천, 젊은 나이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죠. 많은 자산이죠.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1억을 모을 예정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목표는 일단 심플하게 3년 내 28살 이내에 월세 4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도움을 달라. 이렇게 하고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동영상을 보내온 것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살에 군대에서 전역하자. 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님. 저는 23살에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어서 25살인 현재는 전자제품 빅파워 스마트 스토어랑 크몽 상세페이지 디자인 회사, 8만 명의 팔로워가 있는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그리고 숙소 전문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업체에서 나온 순수익을 더하면 월 1,000만 원 정도 넘겠네요. 당연히 여기까지 오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2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에 전 재산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던 전자제품에서 불이 나가지고 정말 수많은 돈을 물어준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만 믿고 매일 아침 저희 사무실에 출근해주시는 직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하루하루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겠지만요. 그런데 사업하면서 돈도 잘 번다는 놈이 투자는 왜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튜브에서 그렇게 말하는 월 1,000만 원도 벌어봤고 그 이상도 벌어봤어요. 그래서 뭔가 인생이 정말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 막상 걸어보니까 인생도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허세만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전혀 모르니까 남는 돈을 정말 허투루 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 부동산 유튜브랑 책을 많이 보면서 공부하던 중에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자극적인 영상이랑 뻔한 인터뷰 영상 그런 게 정말 판치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았는데 그 속에서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님의 영상은 정말 진솔하고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이 많이 담겨있는 영상들인 것 같아서 계속해서 영상을 돌려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이뤄낸 성과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새로 나온 영상이 있을 때마다 매번 챙겨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현재 순수익은 크지만 유동자산을 포함해서 전재산이라고 하면은 1억도 안 되고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돈은 2, 3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다만 1년 안에 정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유동자산이 아니라 정말 그냥 은행 예금에 있는 자금을 1억 정도 모을 예정이고 1억을 마련하는 그 기간 동안은 재테크하는 월급쟁이니 영상을 계속 챙겨보면서 기회를 찾고 싶습니다. 저같이 경험도 없고 시드머니도 많이 없는 젊은 청년한테 작은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단한 청년 같습니다. 저는 25살 때 아무 생각 없이 대학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살았는데요. 이 25살의 젊은 청년은 벌써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고, 저보다 한 20년은 앞서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청년이고요. 이 청년은 앞으로 크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가 25살 때 이 청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더 발전적인, 더 미래를 더 발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예,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갔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 사업가 계획을 좀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계획이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큰 틀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순수익은 아니지만 현금 흐름이 1,000만 원이 날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데 뭐 그 원자재를 사야 되고 또 제품을 사야 되고 하는데 비용이 한 4, 5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실제 한 400만 원 정도는 이제 개인 급여로 사용이 가능하다. 실제 한 4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2년 안에 10억에 매각하는 게 목표이자 꿈입니다. 여기에 지금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목표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39살, 14년 남았죠. 순자산 30억. 저는 이길 목표로 가지고 있고, 아직은 어리지만,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는 28살의 계획이고, 30세쯤에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입니다. 아주 계획도 아주 구체적이죠. 아주 훌륭한 청년 같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은 힘들지만 어려움을 걷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큰 성과를 이루어서 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정말로 좀 크게 성공을 해서 그런 사회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검은 글씨는 이 청년의 계획을 쓴 거고요. 이 빨간 거는 제가 한 20년 넘게 23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인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담았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25살인 지금 현재 경매 공부를 해서 경락자금 대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3년 안에 1억 정도의 빌라와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서 월세 200만 원을 세팅하여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제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1억 정도의 빌라 또는 주택은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을 좀 타겟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교통도 좀 괜찮고 좀 투자 가치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투자 성향이 일단 이 친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보다는 처음이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 확률이 높은 투자를 좀 권유를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즈니스를 크게 먼저 키우면서 투자는 지금 굉장히 유동성이 많이 풀린 거를 거둬들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꼭지에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인기가 없는 빌라를 잡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는 비추천합니다. 예, 특히 서울 수도권에 1억 정도의 빌라는 예, 서울 수도권에 지금 없을 뿐더러 특히 서울에는 없을 뿐더러 이분이 지금 서울로 이사를 해서 거기서 사무실을 잡고 서울 수도권을 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의 빌라는 재개발도 되지 않는 완전히 허물어 가는 곳에 월세가 나가지도 않는 그런 곳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장차 재개발 호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첫 투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흐름을 거꾸로 타면은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하지만 철저한 분석으로 무를 자르듯이 정확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법 1은 아직 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홈테크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보다는 향후에 크게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재건축 요즘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바람이 불기 때문에 무주택자인 청년은 그것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숙제인데요. 특히 작년에 서울에서 재개발 신청했다가 떨어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 5억대, 6억대 할 수 있는 것들 찾아보면 됩니다. 저쪽 노원구 쪽, 은평구 쪽, 그죠? 성북 쪽, 강북 쪽 이쪽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묻어둔다고 생각하고 재개발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조합원 분양권이 있게 되고 관리 처분 이후부터는 안 되지만 앞으로는 윤정부에서는 이 시기를 지금 당길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공부하고 좀 시장 진입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 생각에는 8월달, 9월달까지는 10년 묻어둘 생각으로 이 주택을 사는 것이 좋지 않나. 첫 번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자금이 부족할 것이니 전세를 끼고 내가 감당할 자금으로 재개발 초기 단계, 작년에 구역층에서 떨어진 곳, 그걸 노리는 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서울로 이사 온다고 하셨으니 청약을 노리는 것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20평대, 30평대 추첨, 청약제를 좀 많이 늘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저라면 미래를 약속한 친구와 좀 상의를 해서 신혼특공이나 청년특공 한 2, 3년 후에 결혼을 한다니까 뭐 2, 3년 바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노리는 게 이런 월세 매월 월세 3, 400만 원 나오게 하는 거 한 200만 원 세팅하는 것보다는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세 차익을 20평대를 받아서 5억을 얻거나 여기서 한 6, 7년 지나서 5억 정도가 퀀텀 점프가 되면 이 월세 200만 원은 크게 보이지가 않을 겁니다. 세 번째는 또 경매나 금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20% 이상 하락한 금액으로 취득을 하는 거. 저는 일단은 이 친구가 이 방법을 먼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월 200만 원의 월세 세팅 버전은요. 경험입니다. 제 경험. 그래서 최대 한 400만 원까지 이제 저축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월세를 세팅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빌라 1억 원 이하짜리로 하면은 나중에 앞에서 설명했듯이 파는데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 재개발 호재가 있어서 재개발이 된다면 모르는데 그런 것들은 그런 가격이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해보시고 그렇게 좀 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올해는 꼭 주택 한 채를 경매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월세 세팅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투자 경험을 쌓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3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서울의 전세방을 구하는데 이용해야 할지. 전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3천으로는 약 한 4, 5평 정도 변두리, 고시원 정도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절대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로 구하지 마세요. 3천 모자른다고 여기다 추가로 대출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3천으로는 인천의 변두리 빌라 정도 경매 낙찰 받아서 경락자금 대출 받고 70만 원, 70%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무주택 혜택을 그런 의미 없는 곳에 쓰고 싶지는 않고 또 사회 초년생이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주택의 힘입니다. 그래서 일단 3천만 원으로는 전세하지 말고 또는 경매로 빌라 낙찰받아서 일단 세팅하지 말자. 일단 지금 기회가 좋기 때문에 똘똘한 걸로 제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쪽을 좀 투자를 하든지 또는 청약 그게 1번, 2번이다. 이건 X입니다. 그리고 현재 3천만 원 있는 종잣돈으로 현재 살고 있는 천안의 오피스텔 월세를 살면서 면접 경매를 통해서 매입을 하는 첫 경험이 중요할지 고민입니다.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 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주식 계좌에 1,500 정도 돈이 모여 있는데 기회가 생기면 경매 투자를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매도 및 출금 예정입니다. 저도 경매를 책으로 일단 많이 읽어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에 있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고시원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세입자가 24명이 있었는데요. 혼자서 다 명도 처리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건의 가격, 가격만 정확하게 판단하고 권리 분석만 정확하게 하면 권리 분석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 어떤 경매학원 가서 뭐 권리 분석을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뭐 순서가 어떠냐 그런 거 돈 400만 원, 500만 원 주면서 들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 방송에서 말했듯이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상이 있는 물건인지 없는 물건인지 공식적으로 권리 분석을 다 해줍니다. 그 맨 끝에 두 칸 나와 있죠. 거기서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으면 권리가 승계되는 게 없으면 물건이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경매학원 다니면서 300씩 주면서 배우고 또 이 3천만 원 있는 걸로 경매를 낙찰받아서 한번 돌려보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의미가 없고 일단 2년을 목표로 10억에 매도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그리고 재개발 제가 힌트를 드렸죠. 서울에 작년에 했다 떨어진 곳 그것을 지금 초기에 진입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 돈은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에 끼고 또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지금 2년 정도 하셨으면 신용이 쌓여 있기 때문에요. 대출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또 윤석열 정부에서 생애 최초 집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많이 해준다고 하니 그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을 좀 간단하게 써머리를 좀 했습니다. 25살 청년의 경제적 자유 프로젝트. 그래서 이 분이 3년 안에 월세 400을 세팅하겠다. 그거는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180도 다 수정을 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의 원칙은 주거용은 시세 차익, 상가 및 근린시설은 매월 현금 흐름에 기반한 투자 수익의 극대화. 왜냐면 월세에 따라서 건물의 매도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더 오를 수 있는지 판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단순하게 매월 월세 400만 원 나오게 하는 거, 예,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숲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를 안 하더라도 주택은 요즘은 투자의 개념입니다. 예, 자산, 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첫 번째, 2025년까지 지금 1,000만 원의 막강한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최단기간 시드머니를 확보해서 부동산 하향 조정기에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매수해라. 투자 목적이 가장 크고 실거주 목적 둘 다 가능하니 결혼까지 하실 거니까. 그래서 청약, 신규 정부에서는 당첨제, 특히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했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지역, 요거 작년에 신청했다 떨어진 곳들 빨리 서치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하락기에 2024년에서 2028년을 타겟으로 급매를 하든지. 그래서 순서는 이게 1번 가장 중요하고 이게 2번, 이게 3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매 낙찰, 첫 주택 취득 후 부동산 세금 정책을 보면서 다주택 포지션 접근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매를 통한 낙찰은 먼저 첫 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을 보면서 다주택 포지션으로 갈지를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경매는. 그래서 부동산은 첫 번째 투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파트를 실거주하는 지배 개념이 아닌 자본주의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락장의 바닥에서 거인이 어깨에 올라타야지 상승단 꼭대기에서 거인이 손에 거꾸로 잡히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물이 쌓이고 있고 가격 하락 요인과 또 서울 강남 재건축 그리고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혼재 상황인데 지금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분석을 하면서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리면 청약, 부동산 하락기 2024년에서 2028년에 타겟으로 급매,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지역 갭투자, 경매를 통한 낙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과 시기 및 계획을 수립해서 메일로 주시면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면 구독자님께서 저를 여러 번 만나고 싶다고 하셔서 이 분이 고민한 것과 제가 고민한 것을 제가 만나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첫째, 심플하게 서울 및 수도권 재개발, 갭투자.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하고요. 어느 지역에 어디를 들어가겠다. 두 번째가 청약. 어디 청약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동산 하락기에 타겟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요 첫 번째 주택을 마련한 다음에 경매를 통한 낙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역과 방법. 네 번째 어떻게 하겠다. 이것을 한번 만들어서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이제 주택이 마련이 됐으면 두 번째는 임대사업 진행 시기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제 이제 나온 뉴스로는 아파트는 59제곱미터 이하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이 잡혔고 그 외에 빌라나 오피스텔 등은 종부세, 합산과세도 배제해주고 양도세도 면제를 해주는 것은 부활을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부동산 초보가 하기 쉬운 방법은
주택임대사업자 이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전에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저께. 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인데 서울 수도권 역세권의 59제곱미터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원래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게 어제 없어졌어요. 이걸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빌라와 오피스텔을 첫 번째 주택을 내가 아파트로 마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재개발이 거의 확실시되는 지역들,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에 빌라와 특히 빌라나 또는 작은 소형 면적의 주택을 매수를 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가 부활되고 종부세 합산과제와 양도세 면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될 지역을 빌라나 또는 소형 주택을 사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는 거. 이걸 두 번째 프로세스로 해야 됩니다. 이게 잘 되면 한 3억, 4억 정도에 매수한 아파트가 한 10년 후에는 14억, 15억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아파트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빌라나 또는 다세대 주택 소형으로 사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낸다.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아까 전에 원하신 월세 400 소득을 맞추는 것이죠. 월세 소득을 위한 상가의 취득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향후 제2, 제3의 코로나 및 또는 온라인 비즈니스로 인해서 상가의 가치는 떨어질 것입니다. 예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1990년대 안양역에 지하상가 10평짜리를 1억, 그리고 안양 1번지 시내라는 곳이죠. 거기에 번화가에 12평짜리 1.8억을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아파트 평촌 1기 신도시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1억에서 2억 사이였으니까 버금가는 가격이었는데요. 30년이 지난 작년에 아버지는 코로나로 이 상가가 임대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30년 전 이 가격으로 매도를 하셨습니다. 이 가격으로 매도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현재 평촌에 25평 아파트는 8억에서 9억입니다. 그래서 상가는 다 온라인화가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의 입주와 수익 분석을 철저히 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처음부터 마진을 많이 가져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핵심만 요약한 비법을 콘텐츠 제작해서 공유해 드릴 테니 공부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가 투자는 2025년 이후에 지금부터 3, 4년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 순서 정리됐죠? 이렇게 하시고 제가 이 젊은이의 자산을 하면 한번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현재 소득 1000만원, 매년 200만원씩 증가하는 걸로 해서요. 그래서 2026년은 1800만원. 저축은 지금 400만원 할 수 있는데 내년에 500, 후년에 600, 700, 800. 그래서 순 자산은 현재 5000인데 그래서 이것을 저축을 했을 때 가능한 순자산 8200. 그리고 내년에는 1억 2천. 그리고 후년에는 1억 7천. 2025년에는 2억 2천. 26년에는 2억 9천입니다.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뭐 목표는 이분이 이렇게 세우겠죠.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더 열심히 하면 이게 더 올라갈 거고.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을 좀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분이 은행 가서. 이건 제가 러프하게 좀 잡았는데 현재 이분이 약 디짓도 대출이라는 것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으니까요.
디지털 대출은 약 2.9%,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3.1억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 대출 한 4% 정도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5억을 할 때, 5억 주택을 구입할 때 한 3억 1천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금리를 좀 그냥 보수적으로 높게 잡아서 4%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원리금 상환을 1년 한 달에 187만 원씩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5억이 있어도 이 3억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정도 원리금 3만 원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무리하지 않고 갚으려면은 한 3억 9천 정도짜리 집을 사면 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이 되는 겁니다. 내년에는 4억 5천, 후년에는 5억 2천짜리 집을 이 정도 사면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뭐 디지털 대출이라든지 기타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이런 걸 좀 땡기면 한 5억까지는 이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별로 찾아가서 좀 상당히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좀 자주 찾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얼마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을 최대화하는 데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해서 하는 사업 2년 안에 10억 만드는 거, 그래서 매각하는 거,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리고 재테크하는 월급쟁이가 분석한 부동산 동향은 큰 방향은 단기간에는 재건축 호재 등으로 서울 핵심지는 소폭 반등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봐야 좀 알 수 있지만 아마 2023년 후반기, 내년 후반기나 해서 2028, 7, 8년까지는 약 20, 30%의 큰 조정이 올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선 서울 지역의 금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 대출 없이 전세금 플러스 모아놓는 예금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가장 빨리 많이 모아두는 것이 아주 기회를 잡는 데 유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